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봉화TV의 박봉화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자녀 바르게 기르기 위한 자녀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또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는 자기 학습 성장을 위한 학습 방법입니다. 즉 학습자가 학습에 의하여 먼저 자기 학습 수준을 알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조력자나 지도자의 조언이나 협조가 필요하며 이는 선생님이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습 활동을 하는 과정을 보면 성취 수준이 높은 아동이 있는가 하면 성취 수준이 뒤떨어지는 아동이 존재합니다. 높은 아동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아동이지만 성취 수준이 낮은 아동은 조력자나 협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동은 자기 주도적으로는 학습을 할 수 없겠죠. 그럼 학습자가 할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의 학습 능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성취 욕구와 학습의 계속성, 학습 활동의 지속력 등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학습 성취 수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을 공부할 때 한글을 습득한 아동과 습득하지 못한 아동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구성하는 데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거나 준비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학습 태도를 알아야 합니다. 학습을 하는데 가치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한다고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공부는 하지 않는다면 아무 학습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과 남의 학습 능력을 알고 예습을 하여 학습 활동에 뒤떨어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는데 능력 있는 아동과 같이 학습을 한다면 언제나 학습은 성취하지 못하여 학습되지 못한 부족량이 계속 누적되어 결국에는 포기하는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수 학습을 위하여 교수자의 할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자는 먼저 1. 진단하기 2. 목표 설정 3. 학습 지원과 학습 연구 준비 4. 학습 전략 세우기 5. 학습 활동하기 6. 결과 도출 7. 반성하기 8. 피드백 항의의 순서로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학습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단하기. 학습하기 위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다음 단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 설정하기. 진단이 이루어져서 학습 활동을 하게 되면 오늘 학습할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학습 성취는 바로 설정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학습 지원과 학습 연구 준비입니다. 교수자는 아동의 학업 수준을 알아서 학습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수준의 준비를 한다든지 다 알고 있는 수준의 준비를 하면 학습 결과는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학습 전략 세우기. 학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느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할지를 미리 계획하여 실수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학습 활동하기. 학습 활동을 하는 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도록 돕는 데 조력자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조력자가 학습 활동 전반에 걸쳐 개입한다면 학습자는 학습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습 활동을 학습자가 성취하도록 돕고 조력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결과 도출입니다. 학습한 결과를 학습한 다음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를 알아야 다음 학습 활동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는 평가는 행성평가입니다. 일곱 번째, 피드백입니다.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알아서 다음 시간을 위하여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스스로 학습하여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장점입니다. 첫째, 성과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 성취감이 높아집니다.
학습 성과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고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조력자는 학습 내용과 활동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학습 활동에서 잘못하여 되풀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간의 전략과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 및 평가에 대한 습관 형성이 되게 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자기주도적 학습의 단점은 첫째, 알고 있는 영역과 잘 모르는 영역이 존재하는 학습에서 모르는 영역의 학습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해도 해결 방법을 잘 모르기에 조력자의 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둘째, 성과가 있으면 자존심이 높아지나 실패하면 좌절과 실망이 쌓이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력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학습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학습하지 않으면 결과 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어느 영역이나 이해 영역의 학습에 적합한 학습인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비고적기의 협동학습 이론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실제적 발달 영역과 잠재적 발달 영역 사이에 근접 발달 영역의 존재함을 배웠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존재할 때 조력자의 도움으로 알게 되는 것이 협동학습의 중요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도 이러한 근접 발달 영역을 조력자의 조력으로 자기의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학습하는 중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 완성됨을 인식하게 되며 이것이 강화되어 더 나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봉화 TV의 박봉화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